자, 일단 저희 서울시립대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네, 당연히 서울에 있겠죠. 네, 서울시립대학교니까. 네, 그 다음에 전국에 시립대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네, 부산이나 대구도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 서울에만 시립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시립대학교잖아요. 그럼 이 대학교 오시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시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 대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공립학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서울대는 아니죠. 네,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죠. 저희 대학교는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고요. 저희 학교의 이사장님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번 바뀌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공무원스러운 학교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오늘은 사실 뭐 여기다가 뭐 시립대에 관심 있어서 오신 거겠지만은 시립대 입학전형에 관심이 있는 거지 시립대가 어떻게 해내는지 궁금하진 않으시죠? 나중에 와서 더 보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는 그냥 계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가 학교에 있구나라는 걸 그냥 쓱쓱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공립학교다 보니까 좀그 협업비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학교에 이제 이 학과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모든 과를 다 구비하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대학교는 미디어학과, 신문방송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되게 시립대학교 미디어학과에 갈 거야 라고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저 원서 접수를 하고 지원하려고 보니까 없네요. 그럼 되게 허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학과에 내가 관련된 학교에 무슨 학과가 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라는 뜻으로 이걸 보여드립니다. 다른 대학도 저희 학과 지원하실 거 아니잖아요.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있는 학과가 있고 없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있는 학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저희 대학교에 환경공학부라는 학과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학과냐면은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학과예요. 처리하는 걸 배우는 학과예요. 근데 환경오염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지오염, 뭐 소음공염 이런 여러 가지 공해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가상의 어떤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수질오염은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되게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하다고 학생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 학생은 그러면은 수질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수질오염을 잘 가르치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학생으로 전형이 아니라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 20대의 대부분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학교를 다니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되게 아깝잖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의 첫걸음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무슨 학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또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게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입학처 홈페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가셔서 입시를 시작하실 거면 일단 꼭 입학처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시는 걸 제가 권장드려요. 그냥 거기 가면은 일단 무슨 전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넣어서 입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고 나한테 맞는 학과와 전형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등록금은 아마 서울시립대면 바깥 등록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뭐 사실 여러분들이 등록금 낼 거 아니고 부모님들이 낼 거라서 여러분들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2만 원이고요. 제일 많이 내는 게 2,000원 계열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분 사립대학교들은 400에서 500 정도 합니다. 한 학기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반값등록금이 아니에요. 네, 반값등록금의 기준은 서울대가 기준이고요. 네, 사립대 기준으로 하면 쿼터 등록금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값싼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면 되게 학과 후졌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이거든요. 여러분이 부담하는 게 이거인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만치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니기에 절대 후진대학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막을 일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학금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한 90%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오면은 한 번쯤은 장학금 받게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역시 못 받는 10%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들어오시게 되면 장학금 한 번쯤 받게 될 거고요. 네, 이런 거 홍보는 넘어갈게요. 들어와서 알아보셔도 늦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다 입시가 처음이신 분들일 거라서 어차피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우리가 바뀌는 점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그렇게 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큰 변화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되게 일관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갑자기 내년에 뭐 전형이 확 바뀐다거나 그렇게 당황할 일이 없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 바뀐 게 이 정도 바뀌었다는 건데요. 사실 크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예체능계가 수시로 정시로 갔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과가 몇 개 정시에서 생겼다, 이 정도만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지원하실 때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 대학교 입시 개요입니다. 네, 문서, 교과, 종합, 실습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개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는 없지만 책기사 전형이라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상위권 대학들이 운영하는 책기사 전형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수능 정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어느 대학이나 이 5가지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죠. 5개 방법이 있으면 그 5가지 방법을 전부 다 하는데 굳이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여기 뒤에 일정도 나올 텐데 9월 달부터 저희가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다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그래서 2개월 남았네요. 네,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슬슬 결정을 하는 때가 됐어요. 예, 중요한 결심이란 결심이겠지만은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과를 갈 것인가 그런 거를 알아보고 결심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따로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은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정량 평가를 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등급이 좋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과 정성평가에 이런 자신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논술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문제 풀이에 강점이 있다. 논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수능을 해본다. 그러면 정시를 가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한번 쓱 정리해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말고사가 끝났나요? 다 끝났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3학년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기에 즉 여러분의 성적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 뭐 2학년 물론 내년에 입시를 치르고 싶으시다면 3학년 2학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입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학생 성적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을 토대로 내가 어느 전형을 갈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교과전형,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교과전형에 지원할 거다. 그럼 이제부터 뭘 준비하면 될까요? 수능 최저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제 교과 성적은 다 나왔잖아요. 수능 최저로 맞출 수 있게 수능 공부를 해야죠. 그럼 내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준비하면 될까요? 보통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 준비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를 면접 준비라고 하면 학생부를 찬찬히 좀 살펴보면서 내가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진로가 되게 중요한, 진로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관심사가 되게 중요한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과에 맞는지 이런 걸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개요로 돌아와서 저희 대학교는 수시 50%, 정시 50%입니다. 정시 전형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예, 보통 6대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5대 5라서 굉장히 정시 비중이 높은데, 사실 그러면은 수시를 별로 안 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정시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체능 계열이 정시로 가서 이렇게 비중이 올라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면 6대 4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랑 비슷하게 수시의 비중이 있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11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2개월 남았고,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논술보다는 10월 7일 날 있습니다. 아까 논술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해서 10월 7일이면은 수능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수능 전이죠. 예. 참고로 저희 대학교하고 홍대하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가장 논술을 일찍 보는 학교 중 하나예요. 이 셋 중에서 하나가 1등을 하거든요. 근데 수능 전에 이렇게 일찍 논술을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수능 보기 전이잖아요. 다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예, 모두 다 시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시율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논술 치러 오시면은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거기다가 많은 수가 허술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1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11월 17일이 무슨 날일까요? 예, 수능시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나오면은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해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면접고사를 봅니다. 자연계열, 인문계열로 이렇게 면접계열을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학과별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계열별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1으로 원과 기획전형 1은 2개를 다 지원을 해서 둘 다 1단계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나이 면접을 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을 봤으니까 면접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굉장히 응시율이 높습니다. 응시율이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대부분 다 면접을 보고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합격자 발표는 아직 먼 얘기기는 하지만 12월 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하나하나를 좀 이제 알아볼게요. 자, 논술의 경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대학교는 인문계 논술은 없고 자연계 논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논술의 경우 7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고사 점수가 1000점 만점에 700.77%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30.3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논술 보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시면 저희는 이 등급 간 이 격차가 5등급까지는 다 이렇게 동일 간격으로 좀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사실 다른 대학에 비하면은 조금 교과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논술에서 이거 판가름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논술은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내문항을 수리문항 내나 내문항을 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수학 문제 4문제를 풀면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 범위 내에서는 모두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보시면 사실 이게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예, 그냥 대충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이 기출 문제예요. 자, 수리 논술이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수학 문제를 내가 풀어보고 채점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성적 같은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700점 만점에 476점이에요. 평균이, 합격자의 평균이. 그 다음에 학생부 점수는 285점인데 보시면 이 평균이 4점대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히 교과에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이게 700점인데 네 문제고 7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평균이 475점이니까 약 2문제 반에서, 네 문제 중 2문제 반에서 3문제 정도를 맞추면 충분히 합격 라인에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노인연수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기출 문제도 다 해당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고 내가 풀어보고 채점을 해봐서 몇 점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좀 그러니까 합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선발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 저희 대학교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가 다른가 싶으실 텐데, 특징은 저희가 학생부 교과 100%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왜 요새는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가 들어간다거나 면접이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 대학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과 성적 100% 정량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등급이 높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아까부터 제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정량평가랑 정성평가가 뭔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량평가의 경우는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3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량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2.4인 학생이 있고 2.5인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2.4인 학생이 무조건 더 우수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정성평가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2.4가 반드시 우수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근데 물리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형에 따라 다르죠. 학생 교과전형은 말씀드린 대로 정량평가라고 했잖아요. 원래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교과 등급이 높으면, 교과 성적이 높으면 합격합니다. 다만, 근데 정성평가를 하는, 사람이 보고 평가를 하는 거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보고 평가를 하는 전형이라면, 아무래도 물리학과를 지원했는데 물리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별 선발자의 경우는 100%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작년 입결을 보고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그대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만 그 작년 입결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다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가 작년 입결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너도 나도 다 봤으니까 그 학과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년 6개월로 인해가지고 좀 파악하기, 좀 계산하기가 쉽고 좀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경우에는 뭐 면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수능 최저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냥 편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상학 7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교과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추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추천자가
어차피 겹쳐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낮은 등급의 학생들을 대학에다가 추천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대 지원할 서울대 추천받은 애가 저희 대학교도 추천을 받을 거고요. 연대 추천받은 애가 저희 대학교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지원하는 풀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상황이다.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추천제이긴 하지만 이게 크게 부담을 가질 정도는 추천을 못 받을까봐 부담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 과목의 일반 같은 경우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90%,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10%가 반영이 되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10% 중에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영수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영수다, 세 과목만 반영합니다. 즉, 세 과목만 A면은 그냥 만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혹시 제가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추천받아서 학생 교과 지원하는 애 중에서 비일 학생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 여기서 판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형의 등급 top 7 이내입니다. 다만 이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딱히 그 지정된 게 없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자연계열 1의 경우에는 미적분 지향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반영 방법에서 학년별 비중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그냥 원점 석차 등급의 기자는 저학년 전교과를 전부 다 반영합니다. 1학년을 더 많이 반영한다거나 3학년을 더 많이 반영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7월 말쯤에 아마 그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이 학생부 교과대학을 지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적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1000점 만점에 몇 점이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내가 내 점수를 먼저 산출을 한 다음에 그 점수가 내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1.86인데 사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대략 1.8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가 좀 더 높기는 했는데 비슷합니다. 17대1, 20대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실질적인 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춘 사람이 한 절반 정도예요. 보시다시피 54%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어차피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허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한 3개년 정도 대략 한 51%에서 53%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춰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20대 1이 실제 경쟁률이면 실제 경쟁률은 한 10배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기 전형은 넘어갈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 계세요? 음악 실기입니다. 네, 없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저희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의 경우에는 면접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2의 경우에는 서류형입니다. 그래서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이 있는데 사실 이 서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과가 다 서류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세계학과 80명만 뽑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세계학과 중에서 경영학부가 69명 정도 되거든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서류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경영학부의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경영학부를 제외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면접형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3배수를 면접을 올립니다. 3배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15명은 면접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배수, 5명을 뽑는 게 입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배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집인원의 3배를 면접에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때는 보시다시피 그 면접이 40%, 그 다음에
서류가 60%인데 사실 이 면접 40% 자체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인데 저희 대학교 면접형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전형입니다. 면접에서 많이 당락이 뒤바뀝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이거는 아까 학생부 교과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학생부 교과 저희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밖에 없고 지역교과 교과 전형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즉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실 게 없어요. 네, 그냥 열심히 다른 거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획비전 전형하고 사회공헌 통합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면접상이랑 똑같이 선발을 하는데 다만 지역 지원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트랙을 달리는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획비전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산하인객 상황등록가족, 그다음에 특성화 구조 졸업 예정자. 아까 기획비전 선발 전형 지원 자격이 바뀌었다고 우리 주요 사항에 나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특성화 구조 졸업자가 기획비전 전형으로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도 좀 진행을 운영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사회공헌 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민주화운동자 및 그의 자녀, 무사상자 및 그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 난민 및 그의 자녀.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립학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저는 난민도 선발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선발한다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희는 학업역량, 장기역량, 사회역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느 정도 학업역량을 말 그대로 학업역량이고요. 장기역량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약간 좀 얘기가 다르지만 전공 독후성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사회 역량은 리더십, 인성 이런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똑같이 평가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역량하고 잠재 역량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5%, 그리고 나머지 사회 역량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A 역량은 30, 50, 20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잠재 역량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에 더 많이 비중이 있는 전형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대학교는 인재상이 있어요. 물론 인재상은 어느 대학이나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독특하게도 과별로 전부 인재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사학과 여기 교통공학과 인재상이 다르잖아요. 보통은 뭐 이렇게 계열별 인재상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학교별 인재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 대학교는 보시다시피 과별 인재상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 과별 인재상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업역량, 잠재역량, 사회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학과의 인재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학업역량, 두 번째가 잠재역량, 세 번째가 사회역량입니다. 학업역량 같은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국사학과의 학업역량, 역사 관련, 언어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 다 보는 게 다르죠? 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대학 가려면 되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목이 없네요. 어떤 과목이 없죠? 수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국사학과에서는 수학이 물론 아예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과목에 좀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어하고 영어는 막 이상 1, 2, 3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은 막 6, 7, 8등급이 나온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그런 학생들은 없었거든요. 보통 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역사와 언어가 되게 이 국사학과에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공학과의 경우에도 보시면 수학, 물리, 영어입니다. 여기는 아예 과학에서 물리를 하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라고 써놨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물리투 선택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공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수학과 물리가 중요하지 않은 공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이나 공대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수학하고 물리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근데 그러면은 이 물리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내가 합격을 하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 종합전형도 상대평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일평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정상평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높은 학부 가지고 저희가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는 않는데 평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 2등급인데 하필이면 그 해에 그 전형으로 그 학과에 죄다 1등급이나 수학 1등급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은 그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필이면 그 모집 단위에 죄다 3등급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생은 그 모집 단위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되겠죠. 이런 게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과학과에 이렇게 물리라고 박아놨는데 그러면 다 물리치로 선택한 애들이 지원을 하겠죠? 나만 혼자 물리를 선택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아무래도 좋게 평가되지 않겠죠. 물론 그러니까 뭐 내가 그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뭐 개설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건 우리는 이 물리를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비록 물리를 듣지 않았지만 물리 팁을 듣는다는 만큼 내가 물리를 잘한다는 걸 저희한테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잠재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사학과에서 역사적 사고 능력과 사회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국사학과의 나름 뭐라고 하죠? 전공 단어예요. 역사적 사고 능력이 뭘까요? 여기 국사학과 가시려는 분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사고라고 하는 것도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고 그거에서 이런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역사적 상상력이요,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역사적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네요. 수학적, 과학적 사고를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이 뭘까요? 물리겠죠? 당연히 그게 물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 맞춤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의력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남학생들도 많으니까 축구에서의 창의력과 미술에서의 창의력과 경영학부에서의 창의력,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창의력과 그 다음에 공학적인 면에서의 창의력이 같을까요? 네, 당연히 다 다르겠죠? 똑같이 창의력이지만 예술적인 창의력과 그 다음에 체육적인 창의력과 그 다음에 인문적인 작문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공대적인 쌓아 올리고 만드는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거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창의력이라는 거는 복사학과와 맞는 창의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인재사학을 보다 보면은 창의적인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중에 면접 가서 답변할 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면접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올해 면접을 12분 볼 겁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길게 보는 편이에요. 보통 한 7분, 10분 정도 본데 12분 보고 그만큼 면접에서 기준이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접은 2대1 면접입니다. 2인의 면접위원이 여러분들이 여기 그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명씩 들어가서 즐거운 자단을 나누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이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거든요. 성명, 수험번호, 그 다음에 출신 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번호 먹고 하는 어느 학교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나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당연히 모의고 오면 안 되죠. 교복 입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입고 와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편하게 깔끔한 옷장이면 됩니다. 특히나 좀 이렇게 남녀 다 좀 이렇게 정장이 좋으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부담스러워요. 편하게 입고 와주세요. 특히나 그 아버지 양복 입고 오시면 핏도 잘 안 맞고 편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면접은 그래서 저희는 그 신청 서류 면접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신문 면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그냥 대기실에 있다가 단번호 순서대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하고 그냥 바로 나가시면 돼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재신문 면접하고 그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 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신문 면접은 사실은 저희 좀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모든 학과에 따라서 따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시문 면접이고요. 저희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라고 제시문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준 서류를 가지고 서류를 통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서류가 뭐가 있죠?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만 서류예요. 학생부에 있는 거를 질문을 할 건데 그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신청 질문을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 면접은 공통 질문이지만 저희는 면접 대상자 전공에 대해서 개별화된 질문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질문을 한다는 거냐? 작년에 질문했던 거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개별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똑같이 물어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무슨 기출문제였지만 이건 기출문제가 아니라 그냥 작년에 면접 봤던 학생의 한 명의 면접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앙연구상관인데 보면은 뭐 섹스피어에 뭐 소네트와 이런 걸 비교 분석했다는 내용이 있다. 팩트에. 그래서 그걸 무슨 말을 했는지 얘기를 해달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사회문제 탐구 수업에서 뭐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등, 발표를 했다는 등, 아니면 탐구를 해봤다는 등, 보통 그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부 기재 사항에 따라서 그걸 너무 자세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학생부에 써있는 그 한 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에서 검증을 한다는 게 그냥 너 이걸 했니? 안 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연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 과정의 결론을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교는 면접실에 뒤에 다 칠판이 하나씩 있어요. 칠판 화이트보드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한 10억 하려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나가서 그려보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되게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 뭐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뭐 이런저런 거를 뭐 도표로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데 그 도표 실제로 한번 그려볼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되게 면접이 쉬운가 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저희는 아직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이 어렵기로 되게 악용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면접 비중이 높고 그 면접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작년에 그래서 면접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가 60%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평가를 하고 올라가면 서류평가 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다른 명을 뽑는 학과면 아까 말씀드린 상대수가 올라가니까 몇가지 명이 올라가는데 1등에서 5등이 있었을 거잖아요. 걔들이 합격을 못했을 확률이 60%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면접에서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게 뭔가 그냥 은행이 하는 형식적인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면접에서 뒤집힐 수 있고 면접의 비중이 높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성적일 거예요. 이게 박시영 성적 공부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가 20%, 그 다음에 이 박스가 50%, 이게 20%입니다. 25%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위가 25%, 25, 25, 25, 25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이 선이 평균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고의 경우에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은 2등급 초반에서 중후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리고 보여드릴 때 이렇게 저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학교 유형별로 각 과별로 평균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4단원 통과고도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2등급 초중반 되는 학생들에서 3등급 학생까지가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은 2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기획병 전형인데 그냥 한번 쓱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정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정시는 수능 100%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수능 화이팅. 네, 그래서 수능으로만 보는 것도 정당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주로 저희는 주로 나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군을 주력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가군에 몇 개의 학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대략 한 4대2 정도 나오고요. 가군의 경우는 뾰롱대 경쟁률이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높게 되시면 아까 그 다음에 첨단 인공지능하고 지능형 완전체라고 융합고 가이어서 첨단 융합부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없습니다. 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게 계열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시에 또 여기 궁금하신 분? 정시 별로 궁금 안 하시죠?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정시 일체는 저희가 학교 규모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음이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음악학과, 디자인학과, 교과학과, 스포츠과학과가 있는데 아까 예체능 대학에 있다고 말씀드리자면은 수능 성적보다 실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 실기로 많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적인데 그냥 간단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인문계열은 상위 3%에서 6% 정도 되는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자연계열은 상위 6%에서 9% 정도 되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 기획형 선발전형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정시 100%인데 농어촌이 저희는 정시에 있어요. 농어촌이 정시에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 졸업자 그리고 기성장학의 사상의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능력자도 정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도 잘 궁금점이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지리응답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려면은 제일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 건 입학처 홈페이지예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Q&A나 이런 걸 올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에 그 입학처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게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스카우터라는 입시 홍보대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패스파인더나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으니까 또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